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 활용과 산업 경제 기반형 거점 개발의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자 2020 지역 발전 포럼을 운영할 용역에 착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신성장 산업의 분포와 추이를 광역적으로 분석하고 수도권 내 지역 격차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공개해 올해 전국에 전년보다 약 5천 가구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공공주택 227곳, 8만 5,47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내달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서울에서는 65곳, 17,17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불황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약 10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민간 시세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1% 하락했고 이 업체 기준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6월 첫째 주 이후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0개월여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와 또 보유세 부담,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고가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투자의 성격이 가장 짙은 이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향 조정이 된 건데요. 하지만 노원이나 구로, 관악과 같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마침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번호 2가지 열려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8번 전화 상담 도움드리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도 많은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여러분들의 투자의 맥을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용산 전문가이신 대표님답게 오늘의 강의 주제에서부터 비장함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결국 용산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은 금싸라기 땅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서울권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은 어디가 될까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용산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이 금싸라기 땅으로 변할 예정이고요. 그만큼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주거단지로서 최고가 아파트와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되는 랜드마크로 될 지역은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100년이 넘는 기간 만에 용산기지뿐만 아니고 외인 아파트가 반환이 됐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외인 아파트뿐만 아니고 주변에 미군기지 이전이 활발하게 추진됨으로 해서 용산 민족공원과 주변 지역 내부에 있는 공원 사업이 속도를 낼 예정이고요. 주변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 또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를 살펴드리면 국제업무단지 무산이라는 악재가 나온 후에 호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산에. 그래서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을 다시 앞두고 있고요. 아시아 아파트 특별기획구역이 어디냐? 바로 한강대로변 한강로 3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되면서 용산 민족공원과 정비창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앞으로 개발이 됨에 따라서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주거상업 업무 대표적인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용산 집값은 1차 상승 뒤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용산 미군기지 환수와 개발 이슈에 따라서
특히 용산 국제업무단지라든지 용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된다고 했을 때는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뀔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개발의 축으로서 용산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용산은 서울에서 개발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고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 개장과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다양한 개발 이슈들, 거기에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대한 큰 개발 계획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용산은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금싸라기 땅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용산 민족공원 부분 개장 올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국가상징 공원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법적 분쟁이 작년 말로 끝났고요. 2년 후에 토지 정화 사업을 한 후에 사업자 공모와 선정과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개발됐을 시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주거, 랜드마크로서 개발되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민족공원 부분 개장과 국가상징공원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용산권역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최근에 추가적인 편입되는 지역들이 늘어나서 약 80만 평의 면적으로 컨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상징공원으로서 개방을 할 예정이고요. 비용은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까지는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고요. 2021년 내년서부터 부분 개장과 2025년도나 26년도 앞으로 4, 5년 정도 후에는 용산 개방을 앞두고 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중심에는 용산이 있고요. 용산의 중심에는 용산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개방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뒤쪽, 또 우체국, 용산 우체국 뒤쪽, 또 경리단길 앞쪽에 있는 지역이 1차 개방, 올 하반기 내년에 개방될 예정이고요. 부분적으로 2차 개방과 향후에 3차 개방까지 앞서 개발이 됐을 시에는 서울을 방문하는 내국인뿐만 아니고 외국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 되는 거고요. 용산은 그야말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그런 명동과 남산타워와 용산 민족공원 또 국제업무단지까지 아우르는 이런 관광지로서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광지 상권의 집값, 땅값 어떻게 돼 있나요? 상업지 중에서도 관광지 상권 지역들이 가장 높게 평가가 되고 지속적으로 지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지에서의 가치가 앞으로 더욱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큰 이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법적 분쟁이 다 끝났고 2년 후에 사업자 선정과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올해까지는 용산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세부 안을 만들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토지 정화 사업, 또 2022년 3년에는 부지 매각과 사업자 선정, 또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각 금액만 무려 5조 가까운 금액으로 매각이 될 예정이고요. 면적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연면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100만 평이면 어느 정도 사이즈냐? 테헤란로의 중심상업지의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 건물의 연면적 자체가 약 100만 평에서 110만 평이기 때문에 테헤란로의 그런 큰 상업 업무 단지가 한강변에 또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 역세권역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과 바로 도보로 5분이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 국제업무단지 또 한강변에 같이 최근에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고 있는 한강 대로변과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요.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시너지를 이루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가 랜드마크 상업 업무 주거타운, 명품 주거타운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 6년 후에 서울을 대표하는 가장 비싼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 민족공원과 용산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에 동측편은 한남 뉴타운,
유엔사 수송단부지로 개발이 되는 최고가 명품 단지로 바뀔 예정이고요. 용산 민족공원 하단부 쪽 남쪽 편으로는 신동아, 삼익아파트, 한강맨션이라든지 왕궁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최고급 브랜드 타운이 될 예정이다. 특히 용산국제업무단지 한강대로변의 상업 업무시설들, 서부이촌동의 재건축 사업들, 원효로 라인의 현대차 부지 개발과 용산 역세권 주변 지역의 다양한 전자상가 부지라든지 이런 개발 계획들도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경부선 라인을 타고 남영 역세권역 캠프김, 서울역 역세권역의 GTX A 노선과 B 노선, 그리고 앞으로 4, 5년 정도 추가 노선이 개통될 신안산선, 또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 계획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 역세권역의 상업 업무,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의 랜드마크 사업들, 또 용산 민족공원의 다양한 그런 국가상징공원으로서의 자연 환경 인프라가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어우러졌을 때는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금싸라기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과 대형 개발 호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요, 푸르른 녹지 환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녹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국제 업무단지 주변의 기대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가 완공될 시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가 명품 주거 타운, 부촌으로 바뀔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주거의 쾌적성을 따진다라고 봤을 때는 용산 민족공원 조망이 가능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지역, 주변 지역과 한강변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좋은 투자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업 업무, 역세권역의 편의성을 검토를 했을 때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의 지역들, 한강대로라든지 원효로 라인, 특히 또 경부선 라인의 캠프킴이나 아니면 서울 역세권까지 아우르는 지역이 중심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3대 개발축, 제가 늘 말씀드리죠. 즉 용산 민족공원과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서울역 역세권 개발의 축이 이어짐으로 해서 이런 축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 즉 서울 역세권 또 용산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와 얼마나 접근성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그런 지역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과거에 잡혀 있고 다시 업무단지나 민족공원이 개장과 함께 개발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높고 확실한 시대 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용산권역에서 소액 투자하시면서 가장 큰 수익을 얻고 명품 주거단지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 지역은 바로 경부 3대 축의 중심에 있는 경부선 라인 중심으로는 서측편 라인이 가장 큰 투자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뀔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개발의 여지 더욱더 풍부한 용산 지역의 미래 가치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용산 지역의 구체적인 정보는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의 신창동인데요. 6호선 경의중앙선 함께 교차하는 효창공원암역 주변에서 분리형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 만나보시죠.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우는 용산, 그 안에서 오늘은 원효로 3가의 매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효로 3가 쪽 입지부터 둘러볼까요? 네, 용산을 대표하는 개발 이슈죠.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한강변 쪽으로는 서부이촌동, 뒤쪽으로는 전자상가 부지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를 하나 건너가시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원효로 라인인데요. 그 중에서도 원효로 3가 라인이 노후도라든지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과거에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을 추진했을 때도 가장 높은 지가가 어디냐? 바로 원효로 3가 라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단지의 역세권역과의 가치가 살아있으면서 사업성이 워낙 좋은 지역. 왜?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넓지만 조합원 수 자체가 극소수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지만 향후 국제업무단지 개발 시에 같이 연동돼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의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 넘치는 용산구 안에서도 원효로 3가가 사업성이 가장 커서 주목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사업성 얼마나 좋을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개발 호재 통해 만나볼까요? 네,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연면적 자체가 100만 평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국제업무단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원효로 넘어가시면 만나는 지역이 원효로 3가. 따라서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면 가장 크고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원효로 그중에서도 3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개장의 큰 이슈 또한 살아 있으면서 주변 지역 바로 걸어서 10분 정도면 한강변이면서 현대차 부지가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계획에 맞춰서 용산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발 맞춰서 6성급 호텔과 상업 업무타운으로 용산권역, 강남권역에 삼성동 GBC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용산에도 서울을 대표하는 현대차 부지 글로벌 비즈센터의 2탄이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보이시는 전 국제업무단지의 초고층 랜드마크로 개발될 시에 지금은 좀 쇠퇴가 되고 있지만 향후 이 지역 또한 역세권 개발 사업과 향후에 전자상가 복합시설 부지의 개발 계획들이 살아있고요. 상업 업무시설, 업무타운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폭발적인 그런 투자 수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용산권의 집가를 앞으로 크게 올릴 수 있는 큰 호재 또한 잠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만나보는 용산구 원효로 3가 주변의 호재들을 두루두루 만나봤습니다. 이 근처에서 불리형 원룸으로 공간 활용 유리한 그런 다세대 주택을 찾아와 주신 것 같은데 가격 궁금해요. 어떻게 잘 나왔을까요? 네, 매매가는 3억 7천에서 9천만 원, 3억 7천 플러스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 전세가는 1억 5천, 6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는 한 2억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역. 지금 집가가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무궁무진하게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시세 차익을 앞으로 크게 얻어갈 수 있으면서 본지역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타운으로 바뀔 수 있는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효로 3가 시장동의 특징, 국제업무단지, 정비창 부지 및 용산 민족공원 개발의 후광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겠고요.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면 연면적 100만 평의 상주 인구만 거의 5만 명이 이상, 5만에서 6만 명 이상의 폭발적인 투자 수요와 임차 수요,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그에 따른 개발의 압력은 시간이 가면 커질 수밖에 없고 개발 예정지로서 단기적으로는 큰 폭의 차익, 또 중장기적으로는 용산권역의 명품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용산구 원효로 3가에 위치한 불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 소개를 받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이번에 함께할 지역은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2호선과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건대입구역 주변에서 역시나 불리형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약 3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대표님 전문 지역이 한 군데 더 늘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 지역일 것 같은데요. 광진구 자양동, 이쪽 입지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 광진구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언론에서도 광진구가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지를 지도를 통해서 살펴드리면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고요. 바로 지하철 2호선 건대 입구역과 뚝섬 유원지 역세권역이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차량으로 바로 영동대교나 청담대교를 넘어가시면 5분, 10분이면 도착하실 지역이 바로 어디다? 삼성동에 있는 글로벌 비즈센터입니다. 최근에 역세권 개발 사업과 잠실 종합경기장 마이산업과 연관돼서 강남을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센터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의 가치를 가장 크고
빨리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다? 광진구, 그중에서도 자양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처럼 이렇게 투자하시기 조금 머뭇거리실 때 투자하시기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 2호선을 타고 가시면 도심권 20분, 30분 때문에 갈 수 있고요. 7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권요. 한강변 또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소액 투자 가능하시면서 역세권 개발이 됐을 때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촌으로 바뀔 때는 거의 강남권과 버금가는 그런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희소 가치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 지가 상승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주권에 대한 기대감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한강변 가까이니까 한강 건너편의 호재도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나를 다리를 건너가시면 바로 만나는 지역이 삼성동 글로벌 비센터 잠실 종합경기장 역세권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될 지역이고요. 역세권 개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중공 역세권, 강변 역세권, 구의, 건대 입구 역세권 쪽으로 다양하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구의 역세권 쪽에 신세계 그룹이 매입을 해서 동서울 터미널이 앞으로 상업 업무타운으로 바뀌고요. 구의 자장 재정비 촉진 지구도 시공사가 롯데건설로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업 업무타운이 되고 특히 건대 입구 역세권 쪽으로 가시면 지금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은 좀 노후화가 많이 된 이런 주택가가 앞으로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최고가 브랜드타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자양동 중에서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지역이 개발이 되는데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투자를 하실 때는 한강변 브랜드 대단지의 희소 가치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강변의 프리미엄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데 가격이 잘 나왔다고 해주셨는데요. 가격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최근에 광진구 그중에서도 자양동 라인이 집가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요. 아파트 값도 마포구를 따라잡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갈까요? 그만큼 한강변의 가치와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 또 자체적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는 3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약 한 1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한 1억대 중반 정도로 투자가 되시겠고요. 본지역 신축주택도 없고 워낙 풍부한 임차 수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될 때까지 임대 걱정, 공실 걱정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소액 투자하시면서 향후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중소형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광진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강남 접근성 특히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최고의 입지적인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삼성동 GBC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으면서 구의 강변 특히 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추진됨에 따라서 재개발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지역은 개발 예정지로서 큰 폭의 세 차익과 1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또 환금성 거기다가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예정지인 광진구 자양동에서 분리형 원룸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왕이면 전문가와 함께 1대1 상담 받아보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용산 자양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무료 1대1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박일권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우선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3월 16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2월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1.43%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51.0으로 전월 대비 3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택사업 추진 계획 마련이 어렵고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놀이론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니까 두 배의 꿀팁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오시티의 방다은 전문가님 그리고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첫 번째로는 방다은 전문가님의 정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원주기업 도시에 위치한 상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층별로 모인 다양한 업종이 서로 샤워 효과를 낸다고 자료를 살짝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샤워 맞습니다. 효과 어떤 걸까요? 네, 샤워 효과를 제가 오늘 준비한 이유는요. 요즘 정말 여러분들 위생관리 많이 신경 쓰실 거예요. 뭐 손 씻기도 자주 하시고 샤워도 자주 하실 텐데 요즘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 샤워하듯이 싹 씻어내고 우리 힘내자 이런 의미로 샤워 효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샤워 효과라는 거는요. 우리 앵커님 샤워 자주 하시죠? 요즘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샤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상가도 샤워가 되나요? 네, 됩니다. 우리 상가도 이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요. 이 물줄기가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이 소비자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다. 그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증가되는 거를 우리가 샤워 효과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제가 재밌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 용어 또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랑 반대되는 용어로 자료 함께 보시면 분수가 보이시죠? 예. 네, 분수 효과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재밌게도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듯이 그렇게 소비자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분수 효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경제 여건도 조금 더 풍요로워지시고 마음도 힘들었던 마음도 좀 분수처럼 뿜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네요. 샤워 효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수요자들이 전층을 좀 두루두루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샤워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효과를 보려면 상가에 좀 입점을 한 업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샤워 효과를 노려서 업종 구성이 될까요? 그렇죠. 업종 구성이 사실 이 상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상층부에 그 집객 효과가 있으려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 꼭대기로 모이려면 그만큼 그 구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층부에는 예전에는 뭐 대형 시네마 같은 게 많이 들어갔다면 요즘은 사실 이런 시네마 하락세인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뭐 TV로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집에서 볼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형 테마 복합상가가 요즘은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그런 실내 테마파크가 상층부에 위치를 하면 너무나 좋겠고요. 또 이제 내려갈 때 중층부에는 우리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메디컬 클리닉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볼 수 있는,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생활 편의 시설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우리 또 배가 고프거든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층부에는 먹거리, 또 쇼핑할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 여기에 플러스로 특화 설계가 들어간다면 뭐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있을 수 있는 요즘 트렌드에 맞춘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뭐 트리가트존이라든지 포토존 등에서 뭐 인생 사진 남길 수 있는 추억도 남기실 수가 있고 재미도 남기실 수가 있고 또 버스킹존 같은 게 들어가면요. 우리 같이 뭐 즐기고 귀로 듣고 눈으로 즐기고 우리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그런 좋은 문화 공간까지 함께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조금은 힘들겠지만 이런 건물에 우리가 놀러 가면은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었다가 옥상 정원에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좀 하루 종일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 주실 원주 기업 도시 상가는 어떨지 궁금한데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원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강원도 원주에 갔다 왔는데 아니 오랜만에 원주를 갔는데 제2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갔더니 뭐 1시간도 안 걸렸다라고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요즘은 2016년에 개통한 광주에서 원주까지 연결하는 제2 영동고속도로 뚫려 있거든요. 굉장히 차도 안 막히고요. 서울 끝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교통망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원주 기업도시가 수도권 전철망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감선이 판교와 여주까지 현재 개통이 완료가 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주부터 서원주까지 곧 개통이 되면요. 판교에서 30분, 강남에서 40분 거리가 걸리니까 이건 뭐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원주가 말만 강원도지 수도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지잖아요. 그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자료 함께 보시면요. 원주 기업도시 내 항아리 상권입니다. 저 노란색 부분들이 다 주거 지역이고요. 뭐 저 핑크색 부분이 이제 기업들이 입주를 할 거고요. 하고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 스타세븐이라고 보이는 데가 상업 용지예요.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 용지가 5% 정도가 평균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주 기업도시는 2.3%거든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 투자하실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랜드마크 상가니까요. 네, 게임은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서울 원주 기업도시 상가를 저희가 개요부터 만나볼 텐데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원주기업도시 상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중심 상업지에 위치한 상가고요. 상가의 시세 살펴보시죠. 약 3억 3,8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샤워 효과 또는 분수 효과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이 상가에 와서 두루두루 이용을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체험할 수 있는 이 상가 투자 금액이 궁금해지는데 어느 정도 금액 필요할까요? 네. 요즘 소액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뭐 중상위 70%까지는 100만 원도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의논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힘드실 텐데 여기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현재 매매가 3억 8천. 네, 3억 3,800에서 3억 5,800인데요. 계약금 10%만 있으면 3,880에서 3,580만 있으면 소액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잔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다 대출 안고 가시거든요. 대출 금리도 지금 굉장히 싸기 때문에 실투자금액 9천만 원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증금 800만 원대에 월 임차료 128만 원 내외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 따박따박 연금 받듯이 받아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까지 만나봤습니다. 연금 대신에 상가 투자를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계신데요. 샤워 효과와 분수 효과가 뛰어나니까 그만큼 안정성은 보장이 되겠지만 그래도 투자할 때 저희가 유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주의해 볼까요? 네, 상가 투자하실 때 유의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샤워 효과 얘기했으니까 수업 좋게 시원하게 우리가 샤워 효과와 분수 효과를 누리려면요. 전문적인 업체의 상권 분석이 필요하고요. 또 MD 구성이 어떤 게 되어 있느냐, 머천다이징, 상품 계획, 상품 구성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가 이 건물의
성과를 좌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유의하셔서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오늘 이곳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위주로 우량 임차인이 입점이 확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보장이 되지만 안정적이다. 이 안정성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대규모 상가이기 때문에 이 상가 운영사의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이 상가가 공실이 있냐 없냐도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수요층의 그런 집객을 모을 수가 있는 곳인지 그런 대규모의 큰 규모의 세입자 입점이 핵심 키 테넌트로 톡톡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상권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원주 기업도시 상가 만나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제가 3번이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수요층을 품을 수가 있는,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독점적인 항아리 상권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배우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곳이다. 고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의 주제였던 샤워 효과 뿜뿜, 또 분수 효과 뿜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의 이런 상권 분석과 MD 기획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성패가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 그리고 그 특화 설계까지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뭐죠? 불황 뭐죠? 다 이겨낼 수 있는,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상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대기업 위주의 우량 임차인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는 마스터리스 상가이기 때문에요. 이제 여러분들 상가 투자하실 때 안정성, 수익성, 거기에 황금성까지 생각하셔서 요 3가지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연금형 상품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준비한 말은 많은데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제가 시원한 답변, 분수효과 같은 시원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황을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는 원주 기업도시의 상가를 소개받아봤고요. 자,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도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오늘 어느 지역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서울로 가야죠. 네. 서울 서울 어딜까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 같은 홍대 입구 주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기에도 홍대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워낙에 많기도 합니다. 사실 홍대 입구 주변에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창천동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동교동의 맞은편 쪽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서대문구에 속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포구에 비해서 토지의 가치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대가 현저하게 마포구에 비해서 같은 동평형대에 비해서 금액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입지적인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공시가가 상당히 높은 매년 3년 연속 1등과 2등을 달리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그런 입지 중에서도 첫 번째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서대문구 창천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딜지 기후부터 살펴보실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대진 이사와 떠나볼 곳은요.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이네요. 2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함께 교차하는 홍대 입구역 주변에서 오늘 방 2개짜리 다세주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약 3억 1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서대문구 창천동 이사님과 만나보겠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인 것 같은데 굉장히 번화한 상권이잖아요. 네. 위치에서부터 가져와 주신 이유를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은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권으로 한 5분 거리 이내, 한 4분 정도 성인 걸음으로 제가 직접 걸어봤는데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주택가의 형태로서는 상당히 또 조용하기도 하고 일단은 임차 놓으시기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 부분들인데요. 공시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공시가가 상승하니까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토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오히려 용산보다도 또는 강남보다도 1등과 2등을 매년 3년 연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홍대 입구 주변의 공시가가 상당히 높다. 작년만 하더라도 약 18% 정도의 공시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하철 노선입니다. 일단 서울 하면은 기본적으로 교통편이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요. 서울 하면 교통편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들, 홍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홍대 입구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2호선을 깔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경의중앙선, 이제는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공항철도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 가까운 곳에 합정역 같은 경우에는 6호선이라든지 공덕이 업무지 상당히 가까운 곳을 보자면 대략 한 5호선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다중 멀티 역세권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권역이다. 자, 거기에다가 해외 여행객들도 상당히 많이 찾는 그런 홍대 입구 주변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프라 시설들, 생활 밀착형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변에 신촌역 같은 경우에도 도보권 5분 거리로 이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멀티몰, 그리고 바로 가까운 곳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등의 다양한 의세권, 그리고 습세권, 그리고 몰세권까지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황금 역세권들을 위치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직주 근접성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입지적인 부분에서 가장 또 메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투룸 같은 경우에 이런 소형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성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까운 곳에 뭐 상암동 DMC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공덕, 그리고 용산, 그리고 다리 하나 건너면 여의도권역, 그리고 마곡 등등의 다양한 이런 대규모 업무타운의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임차 수요, 이런 직장인들 수요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뭐 연대, 이대, 그리고 뭐 서강대 등등의 다양한 이름만 내놓으면 알만한 그런 대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풍부하게 좀 고루고루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올 수 있는 풍부한 임차 수요 또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는, 또는 전세 수요나 월세 놓으시기에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요나 교통적인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2호선의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에다가 가까이 5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정말 편리해 보이고요. 번화한 부분, 또 외국인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홍대구역 근처에 어떤 호재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만나볼까요? 그렇죠. 홍대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홍대를 얘기하면 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홍대는 상당히 유명이라든지 그냥 인지도 자체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강남 못지 않은 그런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홍대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웬만한 20대 또는 뭐 10대들도 상당히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는 30대, 40대들도 많이 이런 홍대 쪽 주변을 많이 주변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긴 한데, 일단적으로 이렇게 많은 유동인구, 특히나 하루 유동인구가 2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이런 상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물론 상가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뽑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주변에 임차 수요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상업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임차 수요, 특히나 뭐 직장인들, 프리랜서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보다 지금 현재로는 홍대 상권에서 이제는 뭐 이태원 상권도 많이 유명하겠지만, 망리단길이라든지 주변에 뭐 연트럴파크, 그리고 뭐 요즘에 또 상암동 DMC 쪽 라인으로도 유명 상권들이 많이 확장이 됐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권들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임차 수요가 더욱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매가가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2021년도에는 월드컵 대교 착공 완공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상암동 DMC라든지 그리고 마곡의 이동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월드컵 대교 착공 소식이 완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무래도 교통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교통편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한데요. 서부광역철도망 2026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곡으로 연결성이 더욱더 좋아지면서 홍대에서 상암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또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철 노선 자체가 또 광역철도가 들어선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또 큰 그런 서부광역철도의 철도망 구축, 이제는 홍대 입구가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K타워라고 해서 뭐 애경그룹이 이제 42년 만에 종로에서 홍대로 이전을 했는데, 자, 이 대기업이 왜 이쪽으로 이전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비싼 땅이라고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애경그룹 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총 8천여 명의 일자리 종사자와 함께
이 홍대 입구에 자리를 텄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과연 이 홍대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앞으로 지역적인 미래의 발전 자체가 상당히 또 밝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애경타워와 더불어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임차 수요가 더욱더 풍부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경타워 자체만 하더라도 브랜드 52개를 가지고 있는 애경타워 약간 복합 쇼핑몰 자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업무 효율성 증대와 일단 유동인구 증가되는 부분들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 효과도 작년에 이미 입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집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들 정리할 수가 있겠고, 대기업들이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더라도 대규모 공원, 당연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공원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도 굉장히 높은 녹지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마포 지역인데, 앞으로 더욱더 넓은 그리고 더욱더 큰 또 하나의 대규모 명소가 탄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미하는 바도 상당히 또 크다라는 부분들,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집 앞에서 펼쳐질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많은 곳에 들어가신다면 철도 노선과 그리고 대규모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야말로 바로 저평가되어 있을 때 잡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녹지나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 홍대 상권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공시지가가 발표됐는데 이 지역이 많이 올랐으니까 가치가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토론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마포 지역을 보신다면 사실 성산동, 망원동 또는 저희 아현동 쪽 라인들 투룸을 한번 보세요. 그쪽 가보시면은 지금 이제 4억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서대문구 창천동 같은 경우에는 홍대 입구 역을 5분 거리 이내에 이용해 볼 수 있으면서 3억 1천에서부터 3억 6천 정도의 시세밖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키 맞추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4억까지는 올라가도 무난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마포와 비슷하게 대략적으로 2억 9천에서 3억 한 3천 정도까지 맞춰지고 있고요. 지금 전세가 없어서 날릴 정도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2천에서 대략적으로 한 3, 4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내가 만약에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수익형도 좀 월세 달려고 하시는 분들 워낙이 많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대출 금액 1억 4천에서 6천 정도 지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2주택자 이상인 분들은 불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좀 발생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한 2천에서 3천 정도, 보증금 2천에서 3천 정도, 월세 같은 경우에는 110에서 120 정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까지 돋보이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주변 시세가 4억 원대에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 원 초반부터 여러분들이 홍대 입구역 근처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서대문구 창천동 지역까지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시간 꽉 채워주신 방다은 전문가님 그리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분의 전문가님의 정보 화면 통해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아래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